S생명의 GFC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우리 청경 은퇴 설계연구소에서 살펴본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도를 지나갔고요. 2월 달부터 본격적인 보험 판매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 우리 GFC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 컨설팅을 하고 또 그거의 결과로서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고 선전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입 GFC가 어디 가서 재무 컨설팅을 할 것이며 또 어디 가서 보험 영업을 하겠습니까? 매일 이른 아침부터 GFC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서? S생명에서. 보험에 얼마나 보험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 다양한 보험에 대한 장단점, 어떤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한 달 쉽게 빨리 지나갑니다.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9시부터는 조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규 GFC는 사실 마땅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신규 GFC를 지도하는 별도의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CM이라고 부릅니다. 그 CM이 한 신규 GFC 7, 8, 많게는 10명 정도로 모아놓고 또 별도의 교육, 추가적인 교육을 시켜요. 다시 한번 오전에 했던 교육에 대해서 리뷰를 시킨다거나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고객을 만나는 방법까지도, 그러면서 현장 전달 교육까지도 시킵니다. 대표적인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DM, TM 또는 돌방 이런 부분들도 하는 영업 활동의 방법으로 알려주긴 하거든요. DM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우편물 발송,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를 홍보 활동하는 문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통해서 홍보 기념품이나 보내면서 고객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영업 활동인데, 신규 GFC의 경우 마땅하게 보낼 이메일도 가진 게 없고요. 또한 우편물을 보낼 주소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의 방법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합한 보험 가입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상호가 보이면 그 상호를 메모 기억 속에 놨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의 주소, 대표자를 알아내고 그 대표자 명의로 홍보 문구를 보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활동 하지 않았지만, 한 4, 5개월차 되게 되면 다급한 마음에 그런 활동을 하는 선배들도 좀 몇몇 모았습니다. 이렇게 DM, 또 TM이라고 하는 부분, 텔레마케팅, 전화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말은 좋은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S생명에서는 신임 GFC에게 전화할 곳이 없으면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 교육 기간에는 지인 판매에 대한 부분 지양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판매 실적, 판매 목표 달성이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는 보고 나서부터는 GM을 빼놓고서는 영업할 수가 없다고 하는 본색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보험 판매 가능성 있는 지인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방, 기가 막힙니다. 돌방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돌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어느 기업체를 방문해서 갑작스럽게 방문해가지고 인사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객 방문입니다. 급시에 갑작스럽게 돌방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면서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돌방을 통해서 정신력을 키우면서 더 나은 보험 판매사로서, 보험 판매사가 아닌 GFC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저의 돌방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을 찾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돌방데이라고 해서 돌방을 특별히 하는 날짜를 정하고 CM이 고참과 신규 GFC를 매칭시켜가지고 기업 방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판 모르는 곳, CC에 있는 공단 밀집 지역을 해서 방문했거든요. 일단 공단 지역 입구에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4조를 만들어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돌도록 합니다. 저도 한 조가 돼서 어느 업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장은 재생공장,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세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재를 정리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아주 말짱하게 옷을 입고 인상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분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면서
환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저는 뭐 배운 대로 S생명의 GFC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그 환하게 웃던 그 모습에 그분의 모습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아, 네, 그래요. 여기 일 없습니다. 일 없다는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날씨도 더운데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고 갈까요? 이것도 배운 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기 물도 없거든요. 그냥 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물 한 모금 없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말. 저 공직 30여 년 했고요. 그 이전에도 뭐 학교 해가지고 한 60여 년을 살았는데 물 없으니 나가달라고 물도 없고 나가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처음 들은 말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네? 뭔가 좀 대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있던 고참이 저를 쿡 찌르면서 아, 그냥 갑시다. 네네 하면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뭐 인사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얘기 듣던 대로 잘못하면 봉변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우리 GFC가 이렇게 그 첫방인데 그러면서 바로 건너건너에 있는 또 다른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고참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창고형 이런 공장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자동차 부품을 뭔가 좀 만드는 그런 기계가 전기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뭐 정비를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마찬가지로 고참은 뭐 안녕하세요. 대표님하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고참을 사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서 홍보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그 공장에 있는 아마 그 매니저급의 분들인데 눈치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넥타이 매면서 중대사업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도 공직자였었지만 현장 나갈 때 넥타이 메고 나가지 않습니다. 편한 복장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나가지 그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진짜 대표님 지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안 들어오실 겁니다. 이번 주에 대표님 안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고참은 그러면서 안면장에 대한 부분 여기 좀 놓고 갈 테니 나중에 대표님 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기업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하다가 사람이 움츠러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CM이 다시 다 모이자고 해가지고 돌방에 대한 소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식사 한번 하고 왔는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부끄러웠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 돌방이 있었는데 다음 돌방 2차 돌방에서도 제가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돌방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그러면서 저는 지점장에게 돌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견을 얘기했고 이런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주었습니다. 30여 년 저도 공기업에 다니면서 물론 영업의 방식, 활동 방법이 틀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강한 신입 직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기 훈련도 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도 만들어 상황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돌방은 진짜 현실이고요. 사람의 정신, 멘탈을 파괴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사람만이 그래도 성공하는 GFC가 되겠지만 이미 저는 싹부터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재무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재무적 지식을 가지고 기업 컨설팅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2명 중에서 한 또 50%가 2월달에 빠져나가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 한 대여섯 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S생명에게 이렇게 4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5%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모하게 이런 돌방 행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S생명의 브랜드 가치 명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GFC를 육성이 발굴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하면서 극복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S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제대로 적합한 기업 가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놓고 신규 GFC와 고참 GFC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그 젊은 컨설팅에 대한 요령도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신규 GFC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한 7, 8개월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S생명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참석하게 되면 팀 미팅, 그 다음에 지점장은 이야기를 하죠. 함께 갑시다. 기업을 찾아내 방문할 기업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같이 가서 영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한번 활동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 안 나온다는 거죠. 여하튼 2월달도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빛이 들어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차가 되면서 월 초부터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인 판매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판매를 좀 보험 판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날 유혹했던 RM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RM님, 저한테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제가 GF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에게 설명한 대로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지만 역시 3월달과 4개월, 4월차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오기가 생기면서 지인 판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월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인을 대상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3, 4개월 그냥 보냈는데요. 과연 그 RM이 나한테 어떤 유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GFC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요?